예, 이 보신 대로 민주당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되돌아온 양곡법 개정안 재표결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관련해서 법안을 대표 발의하셨던 신정훈 의원, 민주당 신정훈 의원 스튜디오에 직접 모셔서 자세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첫 거부권이었죠. 이 양곡법 개정안이. 네네. 그러면서 이게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재표결을 내일 하시는 거죠? 네네. 예, 어떤 의미에서 좀 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아마 거부권 행사 이후에 그 상황이 좀 바뀌었는데요. 예. 우선은 이제 그 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의 60% 가까이가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 그 의사를 표현했거든요. 국민 다수가 이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양곡관리법을 여전히 지지하고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제 이번 표결은 1차 표결하고는 달리 무기명 비밀 투표로 진행됩니다. 예. 양날의 칼이긴 한데요. 그래도 지금 농촌 지역을 지역구로 가지고 있는 그런 여당 의원들이 상당히 좀 자유로운 상황에서 예. 또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양곡관리법의 취지를 생각해 본다면 그 국민의힘 그 여당 의원들의 그 양심적인 투표 이것도 좀 기대해 보고요. 예.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의원님께서 언급해 주신 게 이제 예를 들어 주신 게 갤럽 여론조사를 예로 들어 주셨는데 네네. 이 농림부에서 이 여론조사를 가지고 좀 문제를 삼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뭐냐면 이 바로 이제 질문 내용인데 제가 지금 이 여론조사 내용을 좀 가지고 왔는데 이 갤럽이 여론조사를 하면서 질문한 내용이 쌀값 작년 초과 생산된 양이 3%에서 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에서 8% 하락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로 사들이는 내용이다. 자, 귀하는 이에 대해 어떤 의견이냐라는 게 이제 질문이고 네. 거기에 대해 이제 고르는 것은 이제 누르는 거죠. 고르는 네네. 거가 쌀값 안정화, 농가 소득 보장을 위해서 찬성한다. 이게 찬성이 되고 그 쌀 공급이 과잉되고 정부 재정에 부담이 늘어서 반대한다 이겁니다. 네. 자, 근데 그 농림부에서 이제 문제를 삼고 있는 게 뭐냐면 아니 누가 들었을 때 쌀값 안정화한다고 그러고 농가 소득 보장을 위해서 찬성한다 그러면 당연히 모든 사람이 찬성하는 것 아니냐. 이건 질문과 예시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상해 보입니까? 저는 말씀해 주시죠. 여론조사 자체를 부정하는 것 그 자체부터가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부는 지금까지 이 양곡관리법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만 과장해가지고 예. 언론기관 심지어는 KTX 그 역사에서 송출되는 그런 영상을 통해서까지도 국민들을 또 홍보해 왔잖아요. 예. 이 내용들을 가지고 지극히 정상적인 질문을 했는데 그 여론조사가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해가지고 그 여론조사 마음에 안 든다고 문제 제기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예.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 과정에서 정부의 태도가 대단히 이 국회 목소리도 국민들의 목소리도 또 농촌의 목소리도 전혀 듣지 않고 지금 일방적으로 가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내일 본회의에서 양곡법 재표결이 이제 상정될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인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면 지금 될 결정이 겁니다. 된 거죠?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게 가결이 되려면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재석 의원 과반 출석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민의힘 의원 중에 이 농촌 지역을 가진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표결될 가능성이 넘어갈 가능성이 의결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물론 정부 여당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쉽게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1차 투표 때도 약 한 25명 정도의 여당 의원들의 기권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불참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만약에 이 투표를 하게 되면 무기명 비밀 투표로 진행되어서 이 투표 형식이 좀 달라지고 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의 여론이 지속적으로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는 60% 이상이 찬성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를 보면 여당 의원들의 생각도 좀 달라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우선 이 양곡관리법 취지를 다시 보완하고 또 정비해서 그 대책을
그 마련할 계획입니다. 예. 뭐 대안을 그 다시 발의할 그런 계획도 여러 의원들이 준비하고 있다. 그럼 이번에 한 게 이제 부결이 된다면 새로운 양곡관리법을 다시 제정을 해서 새로 발의를 할 작정이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뭐 내일까지는 제 의결에 집중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럼 만약에 물론 뭐 만약이니까 이제 계속 여쭤보는 건데 이게 뭐 부결이 되고 그래 다시 이제 발의를 하게 된다면 대통령실이나 이제 정부에서 다시 또 이게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재표결되고 대통령실이 받아들일 때까지 정부가 받아들일 때까지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계속 발의를 할 생각이십니까?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안을 내놓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죠. 예. 지금까지 이 양곡관리법 논의 과정에서 가장 아쉬운 것이 있다면 7건의 법안이 발의됐는데 그중에서 단 한 건도 정부 여당이 발의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논의 과정에서도 정부는 어떤 대안을 내놓지 않았죠. 만약에 이 양곡관리법이 남는 쌀 강제 매입법이다. 그래서 안 된다 그러면 남는 쌀 방지법이라도 정부가 제시하면서 예. 대안을 가지고 야당과 대화를 해 나가는 것이 온당한 자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이제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 농업비서관을 이제 지내셨는데 이제 여당에서 나오는 비판 중 하나가 2019년에 민주당 의원이 쌀 의무 매입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는 반대를 했었고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통과시키지 못했다. 자, 이렇게 중요한 법이라면 왜 그때 통과를 못 시켰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현행 양곡관리법 그 조항이 그때 논의되는 과정이었고요. 또 시행되기 전이었습니다. 전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었죠. 두 번째로는 문재인 정부 때의 쌀값은요. 사전에 생산 조정을 통해 가지고 지극히 정상적으로 관리되었습니다. 지금 이게 정부가 발표한 이 쌀값 그래프인데요.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 쌀값이 지극히 안정적으로 관리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의무 매입 상황도 발생하지 않았고 그런 필요성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당정이 또 이야기를 하는 것 중 하나가 이 쌀 수급 대책을 올해 수확기 쌀값을 이 한 가마니 기준으로 20만 원이 또 되도록 하고 농업 직불급 예산을 5조 원으로 늘리는 방침. 자, 이런 거를 좀 내놨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이 정부가 좀 대안을 내놔야 된다. 자, 이 대안은 그러면 좀 마음에 들지 않으십니까? 어떻습니까? 20만 원 이야기도 목표 가격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냥 그 정도가 적당하지 않겠는가라는 장관의 발언을 가지고 그 정책의 미래를 또 믿을 수는 없는 거고요. 가장 핵심적으로 이제 우리 민주당이 법안에 담고자 한 내용은 생산 단계에서부터 그 적정 재배 면적 관리를 통해서 남는 쌀을 방지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 정리 의무화 자체가 불필요하잖아요. 따라서 재정 낭비도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정부 대책을 보면 생산 단계에서의 어떤 이 정부 정책 이게 굉장히 아주 부실해요. 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생산 단계에서 그 쌀을 수급 조절을 하게 되려면 최소한 4만 헥타 정도의 타작물 재배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세웠던 연초 예산 계획은 5천 헥타의 전략작물 직불제 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저희들이 노력해서 11,000헥타의 타작물 예산을 확보하긴 했습니다만은 이 역시 합해도 16,000헥타. 그러니까 필요량의 2분의 1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이 쌀 문제의 어떤 이 해결책으로 내놓는 것은 대단히 허술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놓은 이제 정부의 방침 대안은 아직 좀 부족하다라는 이제 말씀이신 것 같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 양곡법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양곡법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민주당과 정부 여당이 이렇게 그 논쟁을 벌이느냐라고 생각하시는 일반인들이 많을 텐데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이 양곡법 개정안이
쌀 농사를 짓다가 이게 초과 생산이 되더라도 정부가 다 사주기 때문에 그냥 뭐 농사는 그냥 마음껏 지으면 된다. 굳이 이 시장 경제 상황이 이게 도대체 맞지 않는 상황 아니냐. 이 농업 부분에서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의 의도적인 왜곡입니다.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첫째는 쌀이 남아 돌아서 늘 폭락하고 그걸 사주면서 재정이 낭비되니까 남지 않도록 생산 단계에서부터 생산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 그 생산이 거의 일치하게 되면 예. 후단에 있는 소위 말해서 시장 격리 의무화라고 하는 것, 소위 말해 강제 매입의 상황은 거의 오지 않습니다. 지금 역대 정부가 이 쌀 정책을 추진하면서 예. 그런 정책을 펴왔습니다. 그 MB 정부 때도 생산 조정을 통해서 수급 관리를 해왔고요. 예. 그때는 시장 격리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죠. 박근혜 정부 때는 이 사전에 생산 조정을 하지 않다 보니까 쌀이 과잉 생산됐어요. 예. 그래서 연평균 약 5,500억의 예산이 낭비됐죠. 예. 이래서 문재인 정부 때는 적극적인 생산 조정을, 그러니까 생산 단계에서 쌀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생산 면적을 조정한 거죠. 예.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는 그 마지막까지 양곡 소위 말해서 쌀값이 정상적으로 유지 관리됐고 수급 조절에서도 큰 문제가 없었다. 예.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가 남는 쌀 강제 매입법이라고 하지만 이 법의 가장 중점적인 내용은 이 과잉 생산 방지법이다. 남는 쌀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국민들이 이해하는 그 국가 재정의 낭비라든가 뭐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그런 일 결코 저희들이 그런 법 만들지 않습니다. 예. 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쌀 수급이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관리가 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정상적인 관리가 이제 전 정부에서 됐다면 지금 정부에서도 당연히 될 텐데 그거를 굳이 법을 새로 개정을 해서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서 해야 되느냐 이런 지적도 나올 수 있거든요. 일단은 50만 농민이 생산하고 5천만 국민이 하루도 없으면 안 될 소중한 생필품이잖아요. 예. 이것을 정부가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은 어찌 보면 헌법상에 나와 있는 당연한 의무겠죠. 예. 이 문제를 정부가 어떤 자세로 어떤 의지로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쌀값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예. 문재인 정부 때 21만 원까지 문재인 정부 말기까지 이렇게 유지됐던 이 쌀 가격이 윤석열 정부 때는 9,700억을 투입해서 시장 격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8만 원, 현재는 17만 원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17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3만 원 차이인 것 같지만 전국 농민의 소득으로 보면 거의 1조 3천억 이상이 예. 이 폭락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 해결하자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양곡관리법이지 이게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그리고 예산을 낭비하는 법이다. 무조건 사주는 법이다. 이게 결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이 신정훈 의원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내일은 국민의힘의 성일종 의원을 모셔서 양곡법 관련 여당의 입장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